안녕하세요. 용접기술사 서브노트 용접 제르맥 혈압 2편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탄소광의 노치인성은 화학도성, 조직 및 결정입도 세 가지에 의존하는데 해당 요소와 노치인성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 개요. 탄소광은 탄소만으로 강도를 조절하는 강으로서 보통 강이라고도 합니다. 탈산 정도가 작은 순으로 림드강, 세미킬드강, 킬드강으로 분류하고 강중 산소량은 용접부에서의 결함 발생은 물론 강제의 치성 파괴 저항 특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소량이 낮은 킬드강이 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탄소광을 사용합니다. 노치인성은 치성 파괴에 대한 재료의 저항성을 의미하고 용접 구조용 강제에서는 기계적 성질외에 치성 파괴에 대한 저항성을 고려하여 노치인성을 요구합니다. 그럼 노치인성 영향 요소와 노치인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도성. 노치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소나 망간의 탈선 원소와 알루미늄, 티타늄 등의 결정립 미세화 원소를 첨가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기술사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기사 공부 수준이라면 노치인성 영향 요소와 노치인성과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 티타늄 등의 결정립 미세화 원소를 첨가한다. 이렇게 외우고 정답을 고르면 맞출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사 공부를 할 때는 이것보다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면 이게 왜 그런지 의문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 파고들어야 기술사 공부를 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해야 다른 문제와의 연관성, 다른 이론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두 번 더 파고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사 시험이 단편적으로 외우는 거라면 기술사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의문, 그에 대한 답은 결정력 미세화를 위해서는 결정핵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런 석출물에 의해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고 서브그레인 형성에 따른 결정립 미세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이 두 번째 단계에 또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단계. 결정립 미세화를 위해서 결정립이 많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왜 하필 알루미늄, 티타늄, 니오비뇽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면 티타늄, 니오비뇽 등은 탄화물, 알루미늄은 진화물을 용이하게 형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파고들 수 있겠죠? 네, 티타늄, 니오비뇽 등은 탄소에 대한 친화력이 높기 때문에 탄화물을 많이 형성하고 그래서 결정핵이 많아지고 그래서 결정립 미세화를 촉진시킨다.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형태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쓸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집니다. 물론 여기서 탄소에 대한 친화력이 많다. 이건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더 파고들 수도 있겠죠. 네, 주기율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어떤 탄소의 위치와 뭐 티타늄, 니오비움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4주기, 5주기 그리고 4족, 5족 이런 쪽에 있는 원소들과 어떤 친화력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서브노트는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량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만큼만 적어가기 때문에 요약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외우면 어떤 원리나 기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외워도 생각이 잘 안 나거나 정답 형태로 우리가 풀어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하나씩 그리고 최소한 두 번째까지는 파고들어야 우리가 이 서브노트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고 기술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 답이 나와도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파고들면 어떤 복잡한 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잘 모르는 단어들도 나오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적어도 한 2단계까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3단계 정도까지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금속 재료 기술사다 그러면 3단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4단계, 5단계까지 계속 파고들어야겠죠. 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노친성 영양요소와 노친성과의 관계 두 번째, 조직입니다. 하즈는 각 부위의 최고 도달 온도에 따라 조직이 변화하고 모재와 다른 노친성을 나타냅니다. 730도씨 부근에 CO 현상에 의한 치화약이 있고 AC1에서 AC3 구상 폴라이트역 냉각 과정에서 국부적으로 마르텐사이트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치화되고요. 1200도씨 이상으로 가열된 조립력은 결정립의 조대화로 치화됩니다. 이별량이 증가할수록 현저하게 낮아지고 그래서 결정력이 조대화되고 상부 베이나이트가 생성이 되면 냉각 속도가 저하가 됩니다. 여기서도 이 마르텐사이트 오스테나이트 조직, 이 MA 조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조직이 생기면 왜 취하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까지는 아니면 두 번째 단계까지는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강의가 리딩이 다 끝나면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정립도. 결정립이 작을수록 인성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결정립이 작다는 것은 미세화가 되었다는 뜻이고 결정립이 미세화될수록 인성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 결정립도와 천이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결정립도가 작아질수록 그러면 이게 역수기 때문에 결정립 작아질수록 그래프가 이쪽으로 가겠죠. 천이 온도는 낮아집니다. 천이 온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무연성 천이 온도의 그 천이 온도인데 우리가 상온에서 연성이 없어지는 구간이 있다면 그 재료는 쓸모가 없을 테고 영하 10도 또는 영하 20도, 영하 30도까지 낮아지더라도 이 재료가 연성이 남아 있다면 이 재료는 쓸 곳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결정립도가 작을수록 천이온도도 낮아지는 이 관계를 봤을 때 우리는 인성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한편 두꺼운 광재를 다층 용접하는 경우 전층의 용접 열 사이클에 의해 형성된 조립력이 후속층의 열 사이클에 의한 템퍼링 효과에 의하여 인성이 일부 회복되어야 하지만 용접 조건에 따라서 전층의 조립력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국부적인 치화 영역이 나타나게 되어 구조물의 안정성이 저하된다. 우리가 용접이 이런 형태로 용접부가 있을 때 용접을 하잖아요. 비드를 이렇게 쌓아 나갑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용접하고 나서 두 번째 비드를 용접할 때 두 번째 비드에 의해서 첫 번째 비드에 어떤 열처리 효과가 생성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비드가 쌓여갈수록 전층에 대해서 열 사이클 어떤 열처리 효과가 생깁니다. 전반적으로 템퍼링 효과에 의해서 인성이 일부 회복되기도 하는데 특정 조건이 좀 맞다면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경우에 조립력이 잔존해서 치화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두꺼운 광재를 다층 용접할 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후판 구조물 용접 작업, 용착금속 노친성 개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모재의 인성은 금속학적 측면에서 결정립도, 입계 형상, 개재물, 탄화물, 질화물의 석출,
마르텐사이트, 오스테나이트 조직, 고용원자, 수소가 지배합니다. 용접금속은 용접열에 의하여 용융한 모재와 용과제가 정련 반응을 거쳐서 응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 용접법, 용접제로 열 사이클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용접금속의 노치인성은 결정립도, 조직, 분산 입자 및 기지 조직 요인에 의해 지배되고요. 이러한 요인 중 산소 등과 같은 불순물의 영향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용접금속의 인성에 미치는 금속학적 입자. 용접금속의 인성은 용접금속의 상태, 즉 금속학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결정립도, 분산입자, 기지 특성. 하나씩 보면 결정립도는 이 변태 조직과 조직 혼합에 의해서, 그리고 화학도성, 용접부의 냉각 속도, 용접법, 용접 조건, 강판 두께 영향을 받고, 이 분산입자는 개제물, 석출물, 그리고 불순물 원소, 화학조성, 용접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지 특성은 고용 강화, 미세 조직, 합금 원소의 영향을 받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강판, 용접제로, 용접법, 용접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용접 금속의 인성이 결정된다라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 금속의 노치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접 금속의 결정립, 그 조직의 미세화를 추구해야 되고 용접 금속의 함유량을 저감시켜야 되겠습니다. 노치인성 개선 방법 구체적으로 보면 용접 금속의 결정립, 조직 미세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저이별 용접, 다층 용접의 실시,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이트 조직이 형성되기 쉬운 이런 재질을 쓰고 고강도 큐티 처리강의 용접에서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세립 페라이트 조직의 형성을 촉진하는 티타늄 등의 원소, 그리고 지라물 형성 원소 첨가와 병행한 합금 원소량 조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저온 인성이 양호한 이렇게 첨가 및 취성 파괴가 발생하기 어려운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이용이 있겠습니다. 산소 함유량 저감 방법. 용접 시에 고염기성 플러스 및 피복봉 용접봉을 사용하고, 반자동 용접 시에는 아르곤 등의 불활성 가스 혼합비를 높인 보호가스를 이용, 그리고 SAW 및 ESW 용접에서는 이 플로로와 칼슘이 첨가된 플럭스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일반 합금강의 화학 성분이 오스테나이트 변태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탄소. 오스테나이트 변태를 촉진시키고 입계간 부식의 원인이 되는 크롬카바이드를 형성합니다. 탄소가 0.03% 이하에서는 입계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질소. 오스테나이트를 안정하게 하고 니켈 대용이 되며 내식성에는 영향이 없으나 상온 및 고온에서 강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시그마 상 형상을 조장하고요. 이 질소는 고용 강화 원소로서 기계적 강도가 향상되고 공식과 틈부식 저항성이 강합니다. 금속 간 화합물의 형성을 제한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듀플렉스에서는 질소는 그 고용 한도까지 첨가되기도 합니다. 니켈, 대표적인 오스테나이트 조직 형성 원소이고요. 니켈의 첨가로 인해 BCC 구조인 페라이트 조직이 FCC인 오스테나이트로 변화됩니다. 조직 내 해로운 금속 간 화합물 형성을 방지하고요. FCC는 BCC보다 저온 인성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크롬, 부식 산화 방지를 기여하고, 크롬이 너무 많으면 시그마상이 석출됩니다. 그래서 연성 인성이 저하되죠. 대표적인 페라이트 조직 형성 원소이고 조직을 BCC로 만들려고 합니다. 크롬은 열처리나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층 및 변색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몰리브덴, 탄화물 형성 원소로 오스테나이트를 불안하게 하고요. 고온 강도 및 방식 특성, 크롬 첨가량에 비해 3배 이상의 공식 및 틈부식 저항성을 갖습니다. 조직에 해가 되는 금속 간 화합물을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망간,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이고요. 니켈 대용으로 사용됩니다. 이것도
15% 이상 되면 시그마상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스테인리스 강의 조직에 따른 대표적인 화학 도성과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스테인리스 강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재료의 성분과 조직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각 강종의 조직 구분은 주로 크롬의 함유량과 니켈의 유무 및 기타 원소의 함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 탄소광이 이 철을 기본 원소로 카본을 첨가했다면 스테인리스는 철에 크롬을 첨가한 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마르텐사이트계. 화학도성은 13크롬 그리고 저탄소광이고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스테인리스 강이지만 녹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마르텐사이트계고요. 그리고 충격에 약하고 연신율이 작다. 뛰어난 강도와 내마모성이 있다. 그리고 열 처리에 의해 경화된다. 5번째, 용접에 의해 급냉되면 마르텐사이트를 생성하여 균열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용접 시 예열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후열은 모재 두께, 또 사용 용접봉, 예열 조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작용성이 있는데 이 작용성의 뜻은 공기 중에서도 냉각해도 스스로 딱딱해지는 성질을 뜻합니다. 두 번째, 스테인리스 강 중에 하나, 페라이트계입니다. 네, 화학 도성은 18크롬 또는 25크롬 강이 사용되고요. 특성으로 자성이 있다. 그리고 충격에 약하고 연신율이 작다. 용접 구조물로 사용이 제한되고 열 처리에 의해 경화되지 않는다. 또한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거의 없으므로 냉각 시에도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의 변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르텐사이트 조직은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급냉했을 때 생기는 조직이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없으면 마르텐사이트 조직도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될수록 가는 용접봉을 사용하고 저전류를 사용함으로써 이별을 제한하고 용접 부분이 각 비드마다 예열 온도까지 냉각되도록 관리하여, 즉 층간 온도를 관리한다는 거죠. 열 영향부의 조립화를 막고 그리고 475도 부근에서의 취하를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오스테나이트계. 네, 화학도성은 18크롬과 이 니켈이 들어가 있고요. 특징을 보면 자성이 없고 뛰어난 내식성이 있다. 충격이 강하고 연신율이 크다. 열처리에 의해서 경화되지 않는다. 네 번째, 크롬탄화물이 형성되는 예민화에 의해 고온 사용이 제한된다. 5번째, 니켈이 첨가됨으로써 열 전도도가 낮아지고 전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합금 원소가 원자 진동과 자유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면 이 오스테나이트계 서스를 많이 떠올리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강이 많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네, 네 번째, 석출 경화형 스테인리스입니다. 네, 화학 도성은 크롬, 니켈, 약간의 알루미늄이 들어있고요. 특징을 보면 자성이 없고 양호한 내식성을 갖습니다. 열 처리 후에 높은 강도와 경도를 가지고요. 마르텐사이트계와 오스테나이트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강이라고 합니다. 듀플렉스 이상계 강이고요. 화학 조성은 18에서 30크롬 그리고 니켈, 몰리브덴이 있습니다. 특성을 보면 오스테나이트계 서스강의 단점을 보완한 강종이고요. 페라이트 기지 위에, 즉 BCC 구조 위에 오스테나이트가 약 50% 정도 공존하는 강이고, 페라이트보다 양호한 인성, 오스테나이트보다 월등한 기계적 강도를 갖습니다. 열 팽창 계수가 작고 열 전도도가 높습니다. 이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니켈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상의 미세한 분포와 상의 경계 면적의 증대, 그리고 인과 황 등의 불순물 편석이 감소됩니다. 이 표는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별 특징인데요. 마르텐사이트계
페라이트계, 오스테나이트계, 두플렉스계, 화학 조성과 자성의 유무, 오스테나이트계만 자성이 없죠. 그리고 가공성, 내산화성, 고온강도, 저온강성, 소입성, 용접, 열처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쳐 있는 거는 우수하다는 뜻이고, 동그라미의 점은 양호하다는 뜻, 보통 저하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세모 표시가 없는 오스테나이트 계가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다른 강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스테인리스 강의 특징을 표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한 건데요. 페라이트, 마그텐사이트, 오스테나이트. 화학성으로 보면 이거는 숭크롬, 그리고 오스테나이트계는 크롬과 니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자성체냐 비자성체냐의 차이도 있죠. 이 자성체 유무는 BCC 구조인지 FCC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열처리 여부, 그 다음에 어떤 치화력이 따로 별도로 존재합니다. 오스테나이트 조직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온 용도에 사용되고 열 전도율이 낮고 고온균열, 또 여러 가지 응력 부식균형, 일계 부식 등등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트 서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될 게 많고, 어떤 용접성이나 기타 결함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이 많이 파악이 되었는데요. 특징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접에 의한 변형, 그리고 용접 금속의 고온균열, 영양부의 입계 부식, 그리고 시그마상, 응력 부식 균열이 오스테나이트 서스의 용접을 하면서 발생하는 주요 결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변형의 원인을 보면 선팽창 계수가 영광보다 50% 크다, 전기 저항 계수가 크다, 열 전도도가 대단히 작다, 열 평창에 의한 변형이 큰 금속입니다. 대책을 보면 열팽창 계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전류를 낮게 사용하고 지그 사용으로 변형을 방지하며 용접 변형이 적은 홈 형상을 선택하고 용접 변형이 적은 용착 순서로 용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용착 금속의 고온 균열의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융금속 연구하면서 황과 인이 편석이 되고 저용점 비금속 화학물이 형성이 되며 황화철이 생성이 되죠. 결정력계에 스며들어서 막이 형성되고 강도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냉각 중 인장 잔류력의 영향 하에서 결정력계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대책은 어떤 게 있느냐? 델타 페라이트가 함유된 용접봉을 사용함으로써 이 황과 인을 흡수하면 편석을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크롬 니켈 망간 강의 오스테나이트 용접봉을 사용하고 저탄소 저용점 화학물 생성 원소를 일단 저감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이런 망간의 비율을 좀 크게 하고 구속을 작게 해서 인장 잔류력을 저감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영양부의 입계 부식, 웰드 디케이라고도 하죠. 원인을 보면 500에서 850도 사이에서 장시간 유지하거나 이 구간에서 선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식이고요. 크롬 탄화물이 입계에 석출이 됩니다. 그리고 크롬 함유량 감소로 내식성이 저하돼서 부식이 일어나는 건데, 대책으로는 안정화 강을 사용하거나 0.03% 이하의 저탄소 서스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롬 탄화물이 입계 석출하는 게 입계 부식의 원인이기 때문에 탄소 함유량 자체가 낮다면 이 크롬 탄화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탄소광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티타늄, 니오비늄 등의 탄화물 안정화 원소를 첨가합니다. 이 원소들은 탄소와 탄화물을 형성시키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크롬 탄화물이 석출되는 걸 좀 막아주고요. 그리고 탄화물 분해 온도인 1050도 정도로 가열하여 급냉하는 용체화 처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델타 페라이트를 첨가한다. 다음, 응력 부식 균열의 원인. 기본적으로 부식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염화물, 알칼리 유화물 같은 물질의 농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응력 부식 균열이기 때문에 잔류 응력이 중요합니다. 이 응력원은 용접이나 기공에 의한 잔류 응력이 주요 원인이 되고, 대체적으로는 용접 후열 처리에 의해서 응력 부식 균열을 방지합니다. 이 SCC가 응력 부식 균열의 영어 약자고요. 두 번째, 부식 환경 개선, 용체화 처리, 균열 발생이 어려운 재료의 사용, 탄화물 안정화 원소 첨가, 잔류응력 제거, 델타 피레이트 첨가, 디플렉스의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스테나이트 소스 용접 시 주의사항. 첫 번째, 예열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층간 온도를 350도 이하로 좀 낮게 유지를 하고요. 용접봉은 모재와 동일한 것 사용한다. 낮은 전류로 저이별 용접을 한다. 짧은 아크로 용접한다. 아크 중단 전에 크레이터를 채운다. 자, 이거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한 건데, 스테인리스 강의 어떤 분류 자체는 철에 크롬이 12% 이상 함유된 강으로서 분류가 됩니다. 12% 정도 이상이 되어야 표면에 크롬 산화 피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식 방지가 되는 거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철 크롬계 스테인리스 강, 그리고 철 크롬 니켈계 스테인리스 강이 있는데, 마르텐사이트계와 페라이트계가 이 철 크롬계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니켈을 첨가하면 오스테나이트계, 그리고 오스테나이트 플러스 페라이트계인 디플렉스, 석출 경화계가 이 분류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FA 크롬계 폐형 상태도인데요. 여기서 감마철, 여기 알파철이 있죠. 특정 철크롬 성분계에서 일정 온도로 가열됐을 때 감마구역의 조성이 생기고, 감마구역의 조직을 급냉하면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서스강이 생긴다. 크롬이 최대 12.5% 이상 추가되면 크롬 최대량도 높아지고요. 알파구의 강을 급냉하면 페라이트, 즉 알파 고용체 서스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크롬 함유량이 이 정도였을 때 여기에 감마철이 있죠. 여기서 급냉하면, 감마철이 급냉하면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르텐사이트계가 되고, 크롬이 좀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 부분, 알파철이죠. 이 알파철은 급냉해도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없기 때문에 페라이트계 서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르텐사이트 서스는 경도가 매우 높고 상온과 고온에서 내식성이 우수하며 칼이나 절상용 공구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열처리를 하면 마르텐사이트계가 감마철로 되기 때문에, 즉 열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열을 가함으로써 어떤 조직의 변화가 있어야 열처리가 가능한 재질이 되는데, 그래서 마르텐사이트계는 열처리가 가능하고, 즉 조직이 변한다는 뜻이고, 고온은 감마 고용체, 상온은 알파 고용체가 되겠습니다. 네, 페라이트 서스강은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상온에서도 항상 알파 고용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열처리 효과가 없어서 간단한 풀림 처리만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직이 보면 마르텐사이트 바탕 조직에 둥근 모양의 탄화물이 다량 석출한 모습이고, 이쪽은 페라이트계, 즉 알파 고용체에는 탄소가 거의 고용되지 못하므로 대부분의 탄소가 탄화물로 석출되어 있는 조직의 형태입니다. 네, 여러 가지 평형 상태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기회가 되시면 평형 상태도 보시고 한 번씩 그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철 탄소 평형 상태도는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기타 평형 상태도는 해석하는 정도는 돼야 되겠죠.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FA 크롬계 평형 상태도에서 오스테나이트계 감마 조직이 여기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니켈 함유량이 드러나면, 아까 니켈 원소가 어떤 효과가 있었죠?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활성화시켰죠. 그래서 니켈이 많아질수록 이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20%까지 가면은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탄소량, 탄소도 없을 때는 이 정도였다면 점점 많아질수록 오스테나이트 구역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 강은 일반적으로 후열 처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기술적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 강은 금능에 따른 경화가 없고 확산성 수소에 의한 지연 균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예열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용접 후 냉각 속도가 느리게 되면 고온 균열 감수성이 증가하고 이끼 탄화물이 석출하여 내식성도 저하하기 쉽습니다. 판 두께가 두꺼워 구속 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예열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18, 즉 18크롬 8 니켈 스테인리스 강은 변태점이 없기 때문에 열 처리에 의한 기계적 성질 개선 효과가 없습니다. 500에서 700도씨 사이에서 열 처리하면 예민화 영상 때문에 실시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종제 간에 용접을 하면 잔용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 처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열 처리에 의해 발생하는 침탄, 탈탄 현상과 용접 경계부의 오스테나이트 입자의 조대화 및 가열과 냉각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은 용접 균열의 주요 원인입니다. 페라이트 스테인리스 강은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 강보다 크롬이 많습니다. FA 크롬 상태도에서 감마 구역의 오른쪽에 존재하는 재질입니다. 즉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상온으로 냉각하여도 감마 고용체로 되지 않고 항상 알파 고용체입니다. 고온이나 상온에서 결정 구조가 변하지 않으므로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은 당금질, 띠임과 같은 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플림 처리만 되고요. 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용접열에 의한 변화가 없어서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스테인레스의 네 가지 응고 모드 및 스테인레스 상공사가 응고 균열 감수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일단 서스 강의 응고 모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A 모드, AF 모드, FA 모드, 그리고 여기 F 모드가 있죠. 처음에 어떤 조직으로 핵이 형성되느냐, 상이 형성되느냐를 가지고 응고 모드를 구분하는데, 이 A 모드는 오스테나이트 단상으로 응고 완료하여 변태 없이 상온으로 되는 조직이고요. 서스 310 같은 완전 오스테나이트계 서스에서 볼 수 있다. 페라이트계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AF 모드, A는 오스테나이트, F는 페라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오스테나이트로 시작을 해서 페라이트가 생성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초정 오스테나이트로 응고를 시작 후에 인접한 수지상정 경계에서 공정 페라이트가 정출되어 응고가 완료됩니다. 상온에서는 오스테나이트의 수지상정 경계에 도상의 페라이트가 존재하는 이상 조직 형태이고요. 서스 309, 316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FA 모드. 초정 페라이트 상으로 응고를 시작한 후 포공정 반응에 의해 오스테나이트가 정출되어 응고 완료되고요. 상온에서 페라이트 플러스 오스테나이트의 이상 조직 형태로서 서스 30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 모드, 페라이트 단상으로 응고가 완료가 됩니다. 이상계를 포함하여 페라이트 서스 강에서 볼 수 있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서스 304가 응고 균열 감수성이 낮은 이유, FA 모드로 응고를 하죠. FA 모드 초정 페라이트로 응고하여 불순물의 편석을 최소화시키고 잔류 용액의 잔류 기간과 이치를 제어하기 때문에 응고 균열 감수성이 낮게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은 응고 균열 감수성에 대한 논문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시편의 변형량에 비례해서 토탈 크랙의 길이를 표시를 했는데, 자, 310, 그리고 309, 그 다음에 서스 321, 그리고 문제에서 말한 서스 304. 서스 304는 어떤 변형이 증가하더라도 토탈 크랙의 랭스가 작죠. 응고 균열에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304가 왜 응고 균열 감수성이 낮으냐? 그거에 대해서 응고 모드 FA이기 때문인데, 이 델타 페라이트가 불순물 원소 ESP에 대한 고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사 시험에서는 응고균열 감수성 낮은 이유, 초정 페라이트로 응고하기 때문, 그렇게 외워도 되지만 기술사 공부에서는 뭐 첫 번째가 그 이유라면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계속 파고들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불순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응고를 해 나간다고 하면, 만약에 델타 페라이트가 아니라 오스테나이트 조직이라면 불순물 원소에 대한 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 응고하는 부분에서는 불순물이 고용되지 않고 점점점 가운데로 이런 불순물이 뭉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응고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FA 모드로 응고하는 경우에 불순물이 여기저기 처음에 응고하기 전에 섞여 있다 하더라도 델타 페라이트로 응고를 시작하면 여기에 이 응고한 부분에 델타 페라이트 조직에 불순물이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갈수록 이런 불순물이 크게 증가하진 않겠죠. 그 차이 때문에 응고 균열에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스테나이트 서스강의 열전도, 열팽창 등 물리적 성질이 탄소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용접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스와 카본 강의 차이 및 주의사항. 첫 번째, 서스강은 높은 전기 비 저항으로 용접 시 발열이 심하고 탄소강의 3배입니다.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발열이 발생하겠죠. 어느 정도냐? 3배나 많습니다. 저항이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 전도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냉각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네, 비저항만큼의 전도율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열 팽창 계수가 커서 변형이 심하게 됩니다. 발열은 심하고 또 그 발열을 주변으로 전도시키는 비율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열이 한 곳에 뭉쳐 있어서 열 팽창 계수가 큰 만큼 변형이 발생하기 쉽겠죠. 그래서 변형 최소화를 위해 낮은 전류를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고, 어느 정도냐면 일반광보다 약 10% 정도라도 낮춰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기타 고려사항. 첫 번째, 용접부 청결. 스테인레스는 황, 인 이런 불순물 등에 의해서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용접 과정에서 침투하면 저 용점의 액막을 형성해서 균열을 유발합니다. 이런 불순물들이 많을수록 융점이 낮아지거든요. 융점이 낮아지면 부분 용유역에서 액화 균열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전에 탄소광이나 특히 아연 도금된 강제 및 페인트 작업장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야 되고요. 표면에 묻은 이물질 제거 후 용접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는 스테인리스 강은 뭐 카본광이랑 그리고 기타 다른 것과 확실히 구분되도록 별도의 저장 창고를 갖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지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항상 발주처나 규제기관에서 확인을 하죠. 두 번째, 아크 개시점과 보호가스. 초기 아크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아크 개시점,
즉 아크 스트라이크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여기는 높은 탄소 농도와 급냉에 의한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식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따라서 아크 개시점은 반드시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됩니다. 탄소광과 접촉하는 경우 탄소광 공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에 FE 성분이 묻어서 부식 균열이 유발되므로 서스 전용 그라인더 브러쉬를 사용해야 됩니다. 역시나 일반 산업 현장에서는 브러쉬나 그라인더 같은 공구는 서스용과 카본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용자들이 인적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색깔을 별도로 구분하죠. 예를 들어 서스광은 빨간색, 뭐 일반 카본광은 뭐 흑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용접을 하면 산화돼서 용접부 주변이 변색이 됩니다. 열 변색이고요. 영문으로 히트 틴트라고 하고 약간 무지갯빛처럼 나고요. 외관이 안 좋아지고 높은 산소 농도로 인해서 부식에 우선 노출되므로 제거해 주거나 발생 영역 감소를 위해 보호가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내부에도 보호가스를 주입하여 안쪽 비드의 산화를 방지해야 됩니다. 산세 처리 페라이트, 마르센사이트 계열은 수소 치성의 위험성으로 산세 작업이 제한이 됩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서스는 용접 후 버핑, 5월 산세를 통해서 외관의 미적 효용도를 높이고 표면의 내식층을 새롭게 형성하여 내식성과 내구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용접부는 모델처럼 균질한 산화물층을 확보하기 어렵고 열 변색층 등에 의한 높은 산소와 탄소 농도로 안정적인 내식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세를 실시합니다.